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담비를 날리지 않고 변호사와 효율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변호사와 어떤 요령으로 상담을 해야 상담비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해당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상담 시작부터 의뢰자한테 다 듣고 진행을 하려면 상담료는 결국 시간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상담이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본적인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호사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알려주세요. 의뢰자가 갖고 있는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의뢰자가 어떤 니즈를 갖고 상담을 신청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것과 이걸 미리 알고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분쟁이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의뢰자가 소송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 전 단계에 어떤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길 원하는지, 이런 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효율적인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을 미리 정리해서 전달을 하면 변호사가 사전에 의뢰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호사가 결론을 얘기했을 때 그 근거를 물어보세요. 변호사마다 상담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위주로, 핵심 위주로 짧게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근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제시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법률 분쟁일수록, 애매한 사안일수록 변호사로부터 받은 결론이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거를 물어보지 않으면 그 결론에 대한 타당성, 정합성을 검증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결론을 들었을 때 이것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불법행위 중에서도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인지, 또 어떤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이런 근거를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만 가지고 그 결론이 타당한지 다소 미흡한 결론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